오늘은 송명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인수 불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4월 17일, 4월 24일 두 번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작년? 네. 2019년. 2019년 4월 17일과 그냥 우리가 유튜브 시작한 게 3월 달이야. 유튜브 시작했던 초창기 때 4월 17일, 4월 24일에 지금 아시아나 인수가 수상하다. 저기에 지금 숨겨진 자금이 있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인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송 작가가 정말 작년 4월 달에 이런 방송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거는 팟캐스트로만 나갔어요? 그전 스토리는? 그 앞 스토리는 그렇고, 그 말. 네. 이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언을 내가 작년도에 했었던 방송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불발 각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2조 5천억에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인수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2,500억을 먼저 꽂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인수가 돼야 되는데, 자, 인수를 진행하던 과정 중에 신규로 부채가 엄청나게 추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조 5천억이면 그냥 부채 포함해서 이래저래 이제 안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내고 인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숨겨져 있던 빚덩어리가 확 튀어나온 거죠. 어디서? 이게 나온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인수 금액을 넘는 2조 6천억 원이 넘는 추가 2조 8천억 원, 2조 8천억이 넘는 추가 부채가 6개월 만에 기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하고 지금하고 아시아나의 어떤 부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늘어나 버린 거야. 아니, 어떻게 늘면 6개월 만에 2조 8천억이 늘어날 수가 있지? 이건 당시에 계약서를 쓸 때 일종의 뭐랄까, 사기를 친 거야. 이면 계약으로. 이게 제대로 조사가 돼 있는 상황이었으면 결과적으로 인수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재실사를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동안 계약 당시에 썼었던 아시아나의 기업 상황은 거짓말이었다. 재조사를 다시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는 뭔 소리야? 그 계약서 썼으니까 아니면 말어. 그럼 2,500원 포기하고 가든가 이런 배짱을 튀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이거를 팔아야 되는 이제 산업은행이나 또 산업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딜이 안 돼 갖고 이게 무산이 되면 기간산업 안전기금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항공은 기간산업인 거예요. 자동차, 조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국제 기간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간 산업 안전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어차피 산업은행 일대 주주 산업은행이니까 산업은행 주식을 인수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최대 주주가 돼 갖고 이거를 국유 기업화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공기업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눈탱이를 맞은 거고, 물론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대 입장에서는 눈탱이를 맞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고, 금호는 안 살라면 말어라고 배짱을 튀기고 있는 거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니들끼리 연말 안에 해결을 해.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끼어들어서 공기업화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기업화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 입장에서도 이거를 2,500억을 통으로 다 날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계약금이라고 물론 지급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 계약 내용이 처음에 작성했을 때와 너무 다르거나 손실이 있다고 치면 이행보증금을 이제 반환하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소송을 통해 대차될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재무제표라든지 부채 상황 같은 것들을 성실하게 공개를 안 한 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일부 계약금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1년 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그럼 왜 이런 불합리한 인수가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오늘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려놨던 링크처럼 왜냐면 라이브 때는 링크가 안 올라옵니다. 예, 편집되는 방송에서 링크가 올라오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방송 그 내용들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거는 중국의 하이난 그룹이 이 금호 아시아나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난 항공은 참 뭐랄까요, 참 내가 보기에는 전우치 같은 기업이랄까. 아마 세계 기업 역사상 이런 기업은 없을 거예요. 하이난 지역은 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이난도에 있는 섬인데 이 하이난 안에 항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지역의 여론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 하이난 항공 창업자가 정부한테서 약 15억을 빌립니다. 이게 지방 정부한테서 15억을 빌려갖고 회사를 일단 차려요. 근데 이게 이제 100% 현금 준 것도 아니야. 사무실 건물을 포함한 한 그 1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요. 이게 사무실로 쓸 건물 하나 주고 초기 운영 자금 주고 자본금 집어넣고 주고 하고 15억을 빌려요.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근데 이 사장이 제주가 기가 막힌 사람이야. 이 93년도 얘기인데 어디 가서 한 450억을 빌려갖고 비행기를 한 2대 사옵니다. 그래서 진짜 항공사를 차려버려요. 그러니까 지자본 하나도 없이 정부한테서 지원받은 돈하고 빚을 내가지고 비행기 2대를 사서 항공사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하이난 항공이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외부 차입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는 돈이 물경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외부 차입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고만했던 지역 항공사들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이난 항공이 지역의 다른 민항 항공사들을 통폐합해서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 규모를 넓혀 나가면서 차입금 100억 중에 100조 중에 100억이래요. 100조를 빌린 중에 한 45조 원 이상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해외 기업들, 리조트들을 사들이는 데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힐튼 호텔 체인을 사들인 거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사들입니다. 무려 51개의 M&A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상전벽해인 거예요. 이게 한 불과 20년 전에 15억으로 만든 시골 항공사가 갑자기 2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막 떼돈이 굴러 들어와. 그래서 그 돈으로 가지고 항공사를 인수해서 지금 중국의 4대 항공사로 성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는 돈으로 부동산과 리조트 각종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 사들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경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금호 아시아나가 끼어듭니다. 금호 아시아나가.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가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업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형제의 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금호 아시아나 회장이 꼭 필요로 했던 주식이 이 금호 산업이라고. 금호 그 광주 터미널을 비롯한 고속버스 사업을 운행하는 금호 산업이라고 하는 지주회사를 살려서 자기가 소유하는데 그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마련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하이난 항공이 대주입니다. 인수를 2015년쯤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 한 7천억 원 가까이 필요했다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드러난 걸로는 일단 1,600억을 20년 무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무이자. 네. 이게 회사채를 사주는 거죠, 무이자로. 그래서 왜 하이난 항공이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돈을 1,600억을 공식적으로 쏴준 게 1,600억이에요. 지금 드러나는 게. 1,600억을 쏴줬냐? 그 당시에 아시아나가 이제 기내식 사업을 외주를 주고 있었는데 이 기내식 사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일종의 보증금으로. 근데 아시아나 항공이 얼마나 커갈지는 모르지만 20년 동안 기내식 팔아서 그것도 6대4로 나눠 먹는데 아시아나 항공하고 하이나하고 6대4로 나눠 먹는데 그 케이틀링하고 1,600억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아니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못 번다는 거야. 기내식 매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 기내식 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김포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한 500억 정도 공장을 짓는데 이제 이 공장도 우리가 투자해서 지을게라고 하고 하이난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00억을 보태갖고 2,100억 가까이가 공식적으로 금호아시아나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니 그거는 500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선투자한 거니까 그건 금호랑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공장을 시행하는 시행공사를 다시 금호한테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케이터링용 식당을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 500억을 투자를 하이난이 하고 그 공사를 금호산업한테 다시 공사비를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500억 돈이 또 들어온 거죠. 공사비 용도로. 그래서 2,100억을 받았고 그걸로 해갖고 공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짓고 있었습니다. 4월달 완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3월달에 이 공장에서 불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 이제 먼저 했던 계약이 납품되고 이 하이난 항공에서 납품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기내식을 대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기내식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한테는 계약을 못 주는 겁니다. 왜? 1,600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금호 타이어의 중국 스타그룹 인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이난 항공이 어떠한 형태로 알게 모르게 금호 아시아나한테 줬던 금액은 그 당시에 저는 한 4천억 정도는 넘어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기내식 문제 때문에 그 기내식 업체 사장님도 자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기내식을 못 대줘갖고 납품업체, 납품업체 사장님 불행한 경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기내식 사업이 표류하게 될 이 시점에 중국에서도 하이난 항공에 대한 일종의 변화가 생깁니다. 폭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이난 항공의 실질적인 사주가 그 당시 랭킹 2위라고 할 수 있는 왕치산 전 기후위원장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하이난 항공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30대 젊은이 두 사람이었고 이들이 51% 이상의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는 실소유주였는데 얘네들의 정체가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난 항공의 최대 주주가 30대 젊은이인데 얘네들 둘이서 딱 갖고 있는 게 51%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왕치산 아들 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혹이 딱 발표되자마자 그 두 젊은이가 한 사람은 이제 왕치산 아들이고 한 사람은 시진핑을 숨겨놓은 자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밝혀지진 않았어요. 당시 루머가 그랬으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51%의 주식을 포기하고 국가에 기부하고 공식 석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30조 원 규모의 항공사에 있는 절대 주식 51%를 소유권을 버려버리고 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물론 하이난 항공의 이제 그 회장이 왕치산의 고향 선배다라고 하는 연관관계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게 관계를 주목받아 왔었는데 나중에 이런 소유 관계에 대해서 구원구이라고 미국에 망명했던 이 전 그 정치 브로커가 이러한 의혹들을 던져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교롭게 이러한 의혹이 시작되고 한 달이 못 돼서 하이난 항공의 모든 자금을 관리했던 자금관리 책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의문의 실족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계를 담당하고 있던 사장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난이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자산들에 대한 매각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 또 이상해.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너무 이상해. 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을 뿐더러 왜 사진을 찍다가 뒤로 넘어가서 떨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조금 음모론 연장선으로 가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인터폴의 수장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본격 조사하기 직전에 중국으로 불려 들어가고 체포가 돼가지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됐다라고 하는 또 이런 연관관계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 정권의 어떤 핵심을 관통하는 하이난 항공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때 이후로 금호 아시아나의 경영과 어떤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즉, 더 이상의 탄을 쏴줄 수 있는 배경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이난 항공이라고 하는. 이렇게 돼서 결국은 금호가 부도가 나게 된 상황, 부도는 아니고 매각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 금호에 대한 인수 조건이 매우 이상했어요. 늘 지적합니다만은 금호 일가가 회장 일가가 갖고 있던 주식들에 대해서 이걸 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거를 시장가로 사줘야 된다.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무려 7천억 정도의 가격을 쳐서 이미 망해버린 더 이상 어떤 기업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이제 부도날까 저대 부도날까 한 그 주식들을 7천억 주고 사줘야만 금호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러한 특혜가 또는 이러한 이상한 매각 조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뒷배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금호아시아나의 실질적인 액면가는 제가 보기에 1조 원이 못 됩니다. 회사의 규모로 보나 매출로 보나 그리고 아주 불량한 재정 어떤 자금 상태를 보더라도 이게 뭐 2조 5천원까지 갈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중에 7천억 이상이 쓰레기나 다름없는 이 전 경영진의 구주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치면 이건 단순한 프리미엄으로 보기 힘든 돈이고 저 돈에는 절대 손대지 못할 강자 내지는 힘 있는 자의 권력이 있다라는 주장을 1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부담을 안고라도 무리라기보다는 그 당시는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저기가 그 자신이 있었으니까 샀겠습니다만 이 인수자로 등장했던 현대가 지금은 손을 놓고 이제 뒤로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왜? 지금 2,500억을 차라리 다 날리는 게 낫지. 부채 2조 8천억을 추가로 떠안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세계 항공산업들이 전부 다 추락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리해서 지금 이 아시아나를 끌어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손절매 하는 게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공기업화 시키는 게 맞냐는 거죠. 금호아시아나가 국가기업으로서 편입돼서 우리 자본이 들어가는 게 맞냐는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형평이 또 안 맞는 게 여러 가지 군소항공사 이스타나 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군소항공사
대한 지원하고 너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현재도 이스타 항공은 그 부도 직전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인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이걸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해체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정부가 심각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타나 항공의 그 전사주이면서 실질적인 사주가 이상직 의원이라고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전북 지역에서 이제 그 유일한 항공사 기업이었는데 이게 이상직 의원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경영권을 다 내려놓고 본인의 지수익을 꺼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스타항공 회생을 위해서 뭔가 국가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여권의 어떤 그 비리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거를 손을 안 대고 이대로 둬서 부도가 나게 되면 한 1600명이 넘는 이스타나 임직원들은 그냥 직장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직장이 날아가도 뭐 고용안정기금 같은 데서 3개월 정도 이렇게 퇴직금을 포함한 일종의 그 급여를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만 그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타나를 살리는 데는 정부가 전혀 지원을 안 하면서 그냥 이스타예요. 이스타항공을 살리는 데는 지원을 안 하면서 아시아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수조 원대의 돈을 들어가는 건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항공 수요가 많이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방에 있는 이제 군소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만 현재 돌리는 것 같고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고, 어떤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이제 회복이 되거나 증설이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지방 항공사가 충분히 살려낼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항공산업에 돈을 쏟아붓는 거는 조금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거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무급이든 유급이든 항공 상황이 살아날 때까지 길게 보고 지방의 군소 항공사들은 좀 살려주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아시아나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오피셜인데요. 차라리 분리하고 이게 해산하고 아시아나가 갖고 있던 영업권이나 나머지 그 어떤 항공 자산들을 군소 항공사들이 인수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펼쳐봅니다. 왜냐면 지금 아시아나를 저대로 2조 5천억의 인수가와 2조 8천억의 추가 부채까지 안고 5조 원 이상 6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 항공사를 유지할 바에야 그냥 새로 하나 차리는 게 나아. 새로 하나 차려도 5분의 1 가격도 안 들어. 근데 이걸 살리기 위해 들어가야 될 돈이 어마무시한 데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보장이 없어요, 지금. 아세안의 형태로 봐서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도대체 그 금호 일가가 쥐고 있었다고 하는 32%의 구주를 왜 소각시키지 않고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7천억이 넘는 돈으로 사줘야 되느냐. 이 7천억이라는 돈의 규모가 왜 중국 하이난 항공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시안한테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줬을 돈하고 금액 액면이 맞아떨어지느냐에 대한 이 우연성도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호 아시안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총수 일가들은 이제 다 포기했어.
예를 들어 그게 정상적인 매각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들어올 돈이면 7천억이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 돈 갖고 나머지 있는 계열사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배짱 튀고 안 할란마 하는 거는 저 돈 내 돈 아니야 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인수에 관련한 그 당시 주식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만 아시아나 인수에 관련된 부정적인 전망은 역시나 송 작가의 예상이 또 맞아떨어지고 있다. 기업에 투자 안 하고 계열사들한테 불법 지원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큰 기업이고 이런 기업은 차라리 해체돼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맞다. 다만 아시아나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연관 그 직원들이나 연계 기업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어느 정도 나서서 청산을 주도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